할아버지가 1억이 있으면 난 억만장자다. 은행 창구에서 터져나온 직원의 조롱석인 웃음소리가 도비 전체를 뒤덮었어요. 대기실 고객들도 함께 킥킥거리 웃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의 82세 노인을 향한 비웃음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더 5천억 원을 예금한 이 은행의 최고 거물 고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5천억 원을 모두 인출하겠습니다. 노인의 한마디에 은행 전체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방금 전까지 없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체 이 초라해 보이는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한 번에 뺏겠다고 한 걸까요? 이야기는 운명적인 그날, 늦가을 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대한은행 중앙지점 앞 인도의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82세의 김만수였어요. 회색 재킷은 여러 곳이 해져 있었고 오래된 모자는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가죽 구두는 밑창이 닳아 소리가 났어요. 겉모습만 보면 노숙자로 오해받기 충분한 차림새였죠. 김만수가 은행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찬바람이 함께 들어와 로비 고객들이 몸을 움츠렸어요.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와 섞여 더욱 쌀쌀했죠. 아이고 추워한 고객이 중얼거렸어요. 김만수를 힐끗 쳐다보더니 자리를 조금 옮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눈치채고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로비는 넓고 깔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하게 닫혀 있었고 천장의 조명이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금만수는 신경 쓰지 않고 번호표 기계로 향했어요. 버튼을 누르자 76번이 적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현재 처리 번호는 72번이었어요. 저 할아버지 뭐하러 온 거야? 30대 여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여 쌓였어요. 글쎄, 생활보호비 받으러 온 건 아닐까? 여기서 그런 거 해되나? 아니지. 다른 곳 가야 하는데. 수근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김만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내기실에는 20여 명의 고객이 있었어요. 대부분 정장 차림의 회사원들이었습니다. 몇몇은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죠. 김만수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25세의 박소라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깔끔한 흰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어요. 네, 금잔, 다. 김만수가 손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여기서 할 거예요. 아니, 다른 은행으로 가는 게 어때요? 박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해야 해. 김만수의 목소리에는 어떤 결심이 사려 있었어요. 박소라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지갑을 꺼냈어요. 가죽이 해져서 모서리가 들떠있었습니다. 안에서 신분증과 통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74번 고객님, 전광판에 번호가 떴어요. 한 신사가 일어나 창구로 향했습니다. 75번 고객님, 다음 번호가 불렸어요. 또 다른 고객이 움직였습니다. 김만수는 손가락으로 통장을 만지작 꺼냈어요. 낡은 통장이었지만 소중히 다뤘습니다. 박소라가 할아버지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분 냄새 안 나? 어떤 고객이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실제로는 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선입견이 그런 착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찐짓, 요즘 이런 분들이 은행까지 와 다른 고객이 혀를 찾았어요. 김만수는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박소라는 불편했습니다. 창구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3번 창구의 채은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38세의 그녀는 진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단정한 은행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76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드디어 김만수의 차례가 됐어요. 전광판에 번호가 크게 떴습니다. 김만수가 천천히 일었어요. 박소라가 함께 일어나려 하자 손짓으로 제재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내 할아버지. 김만수가 3번 창구로 걸어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올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어요. 채은지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퇴근 시간까지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고개도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어요. 김만수가 창구 앞에 섰습니다. 채은지가 마지막에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눈썹을 찌불렸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목소리에 귀찮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김만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금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통장하고 신분증 주세요. 채은지가 손을 내밀었어. 김만수가 서류를 건네자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 갔습니다. 김만수님 맞으시죠? 네, 얼마나 인출하시려고요? 김만수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또 박도박 말했습니다. 1억 원입니다. 채은지의 손이 멈췄어. 고개를 들어 김만수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귀를 의심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죄송한데요. 뭐라고 하셨나? 머니, 1억 원을 인출하겠습니다.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채은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업창구 직원이 헬끗 찾아봤어요. 대기실에서도 옹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럴 일에 저 할아버지가 설마 진짜 김만수는 알아놓지 않고 채은지를 바라봤어요. 깊고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은지에게는 그냥 고집센 노인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긴장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반전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채은지가 피시고 스며 고개를 저었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다시 김만수를 찾아봤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이럴게요. 농담 아니시죠? 목소리에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김만수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럼 통장 잔액부터 확인해 볼게요. 채은지가 키보드를 탁탁 두드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잔액이 이긴 3, 4만 원밖에 없는데요. 이럴 걸 어떻게 인출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주변 고객들이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책 34만 원으로 이럴 걸 인출한다고요? 채은지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어요. 멱창고 직원들도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계좌가 있습니다. 김만수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채은지는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다른 계좌요? 그럼 계좌 번호를 말씀해 보세요. 김만수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채은지가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더니 혀를 찾았어요. 이 계좌는 조회가 안 되는데요. 없는 계좌예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미 확인했다니까요. 그런 계좌 없어요. 채은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대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웃기네. 이럴 길에 할아버지가 뭘 모르시나 봐. 김만수는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채은지를 조용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이럴 게 있으시다고요? 채은지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에는 조롱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김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채은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럴 게 있으면 난 엉망장자다. 그 말에 대기실이 터져나갔어.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웃기네. 엉망장자를 직원 말이 맞네. 박소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김만수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지점장 박희태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52세의 중년 남성으로 금태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내 입이 정장 차림이었죠. 뭔 소동이지? 박희태가 다른 직원에게 물었어요. 3번 창구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1월 인출하겠다고 웃기고 계세요. 저 할아버지가 박희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채은지가 서리를 탁 소리나게 책상에 올려놓았어요. 할아버지 농담은 그만하시고 진짜 볼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1월 인출이 진짜 볼 일입니다. 김만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채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럴 게 어디 있다는 거에 통장에도 없고 다른 계좌도 없다고 나오는데 권한이 부족해서 안 보이는 거 다닐니까. 임만수의 질문에 채은지가 어이없어 했어요. 뭐건 아니에요. 나 여기서 5년 일했는데 뭘 모르겠어요. 상급자에게 확인 요청해 보시죠. 왜 상급자까지 귀찮게 해요? 채은지가 다른 직원을 찾아봤어요. 언니 이분 좀 대신 받아줘. 나 진짜 손님 받아야겠어. 왜 나한테 떠넘겨. 아이고 정말 스트레스 받아. 채은지가 머리를 감췄어요. 매기실 고객들의 시선이 모두 김만수에게 집중됐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치매는 아니신가? 어떤 고객이 동정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식들이 뭐 하나? 불쌍하긴 하지만 시간 낭비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김만수의 주목이 조금씩 지어졌습니다. 박소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만 가요. 조금만 더 김만수가 박소라를 진정시켰어요. 여전히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채은지가 박희태를 바라봤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박희태가 마지막에 다가왔어요. 김만수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점장님 이분이 이럴 걸 인출하겠다고 하시는데 계좌에는 100만 원 조금 넘게 있어요. 채은지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럴게요. 박희태가 김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옷차림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실수하신 거 아닌가요?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이럴 기 정말 있으시다는 건가요? 박휘텔의 물음에 대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김만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미스 김만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박희텔과 채은지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디 있는지 증명해 보시죠. 박희텔가 도전하듯 말했어요. 김만수는 침묵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어요. 박희태가 대기실 고객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장난치는 곳이 아니에요.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 굳혔어요. 맞아요. 우리도 기다리고 군데 시간 낭비 심한에 박희태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혹시 생활보호 대상자이시죠? 그럼 정부 지원 계좌를 쓰시는 게 좋을 텐데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김만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박희태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수료도 없고 혜택이 많거든요. 1월 인출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럴 기 어디서 나와요? 박희태의 말에 대기실 고객들이 옹성거렸어요. 저 할아버지 정말 이상하네. 정신이 온전한 건가? 누가 좀 모셔가야겠어. 김만수는 주목을 꽉 쥐었습니다. 박수라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최지가 다른 직원에게 말했어요. 언니, 나 진짜 못하겠어. 다른 손님 받아야 하는데. 그럼 지점장님이 처리하시죠. 박희탈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고객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확한 소리를 가져오시면 다시 처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만 소리는 정확합니다. 이럴 기 없는데 뭐가 정확해요? 박희태가 비웃음한 말했어요. 고객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재밌는데 올려야겠다. 다른 사람들도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만수가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유명해지겠는 걸 1월 할아버지로 비웃음이 계속됐어요. 박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가요. 박수라가 김만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라야 조금만 더 기다려. 김만수가 소녀를 달래놓은 바퀴테를 바라봤어요. 지점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죠. 몇 번을 확인해요? 없는 건 없어요. 바퀴텔가 짜증을 냈어요. 그때 보안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지점장님 문제 있나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바퀴텔가 보안요원에게 눈치챈서요. 김만수를 내보내라는 신호였습니다. 할아버지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보안요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만수가 박수라를 바라봤어요. 소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수가 마침내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바퀴텔과 채은지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정확한 서류 가져오시고 채은지가 건성으로 인사했어요. 김만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수라가 할아버지의 발을 부축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김만수의 표정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런 사람도 있네. 이럴 길에 정말 웃기지 않아? 시간 낭비였네. 뒤에서 계속 비웃음이 들렸어요. 김만수는 은행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수라가 할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화 많이 나셨죠? 아니야, 괜찮다. 하지만 김만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은행 로비를 나서면서 김만수가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구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곧 알게 될 거야. 김만수가 중얼거렸어요. 박수라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김만수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 앉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깐만 기다려. 할아버지 누구한테 전화하세요? 곧 알게 될 거야. 김만수가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반전이 시작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김만수가 전화를 걸었어요. 상대방이 받자마자 짧게 말했습니다. 김재호 지금 대한은행 중앙지점으로 와라. 네 회장님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공손했어. 김만수가 전화를 끊고 박수라를 바라봤습니다. 소라야 너도 전화해. 누구한테요? 정성배 팀장한테. 박수라가 의아해했지만 할아버지 말에 따랐어요. 안녕하세요. 정 팀장님, 저 박수라예요. 아, 소라양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께서 대한은행 중앙지점에 계세요? 급한 일이 있으시대요? 어떤 일인가요? 직접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박수라가 통화를 끊었어요. 김만수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할아버지 뭘 기다리는 거예요? 박수라가 궁금해했지만 김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은행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 안에서는 여전히 업무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최은지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대출 상담받으러 왔어요. 네,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3천만 원 정도. 아,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최은지의 태도는 180도 달랐어요.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옆에서 다른 직원이 농담했어요. 은지야,
아까 그 할아버지 생각나네. 아이고, 그분 말하지 마. 정말 황당했잖아. 이럴 일에 진짜 웃겼어. 나도 엉망장자라고 했더니 뒤집어졌더라. 직원들이 키키 거리며 웃었어요. 고객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군요. 요즘 그런 어르신들 많아요.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대화가 계속 이어졌어요. 아무도 곧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깥에는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어요. 오늘 재밌는 일 있었네. 다른 직원에게 말했어요. 뭔데요? 할아버지 한 분이 1월 긴 추락했다고 우시더라고. 이럴게요. 정말 통장에는 100만 원 조금 넘게 있는데 헐 정말 황당하네요. 그러게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바깥에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은행 앞에 멈췄어요. 차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내렸습니다. 55세 김재호였어요. 검은 양복에 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김재호가 은행 안으로 들어왔어요. 로비를 둘러보더니 김만수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작지만 선명한 목소리였어요. 몇몇 고객이 고개를 돌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고생했어. 김만수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김재호가 주변 병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정 팀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김재호가 김만수 옆에 서서 대기했어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만 은행 직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박소라가 시계를 봤어요. 할아버지 정 팀장님, 언제 와요? 곧 놀 거야. 김만수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또 10분쯤 지나자 다른 차가 은행 앞에 도착했어요. 46세의 정성배가 서둘러 내렸습니다. 깔끔한 방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정성배가 은행 안으로 들어와 김만수를 찾았어요. 김재호가 손짓해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정성배가 깊이 인사했어요. 이제 대기실 고객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김만수가 정성배를 맞았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창구 직원과 지점장이 나를 무시했어. 김만수의 설명에 정성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습니까? 직접 보면 알 거야. 김만수가 4번 창구를 가리켰어요. 최은지가 여전히 다른 고객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성배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중요해 보이는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5천억을 모두 인출해라. 김만수의 말에 정성배가 놀란 별정을 지었어요. 5천억 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모든 계좌에서 전부 빼내. 정성배가 이해했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정성배가 3번 창구로 걸어갔어요. 최은지는 새로운 고객이 온 줄 알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질 예정이었어요.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은행을 감쌌습니다. 누구도 곧 벌어질 대반전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정성배가 3번 창구 앞에 섰어요. 최은지가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본사 자산관리팀 정성배입니다. 정성배가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최은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 자산관리팀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옆 창구 직원들도 상황을 눈치채고 긴장했습니다. 네, 긴급 업무로 왔습니다. 정성배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최은지가 당원에서 박희대를 쳐다봤습니다. 박희대도 사태를 파악하고 서둘러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희대 지점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박희대가 식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김만수 고객님의 예금 인출 업무로 왔습니다. 김만수, 누구 말씀이신지 박희대가 고개를 겨우 태어요. 정성배가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신 분입니다. 박희대가 김만수를 보더니 당황했어요. 아, 아까 그 할아버지요. 뭔 인출 업무를 그분이 우리 은행에 얼마나 예금하고 계신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정성배가 서리를 꺼내며 말했어요.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얼마나 되시는데요? 최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총 5천억 원을 예금하고 계십니다. 정성배의 폭탄 발언에 창구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박휘대와 최은지가 입을 다무 못했습니다. 2천억 원이라고요? 박휘대가 다시 물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여러 계좌로 분산해서 보유하고 계십니다. 정성배가 서리를 보여줬어요. 김만수의 이름과 계좌별 잔액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최은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까 계좌대가 100만 원 조금 넘게 일반 창구에서는 조회 권한이 없는 VIP 계좌들입니다. 정성배가 차갑게 설명했어요. 박희대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대기실에서도 옹성거림이 일었어요. 저 할아버지가 5천 진짜 대부자였네. 우리가 뭘 한 거야? 아까 김만수를 비웠던 고객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객 응대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정선배가 최은지를 향해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최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변명했어요. 웃으며 몰랐다고 해서 고객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정성배의 추궁에 최은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희대가 김만수에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김재호가 막아섰습니다. 지금은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제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박희대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재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김만수가 천천히 창구로 걸어왔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최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김만수가 최은지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1억이 있으면 난 억만장자라고 하셨죠. 최은지가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정말 몰랐다고요. 이제 정말 억만장자보다 더 부자를 만났군요. 김만수의 냉정한 말에 최은지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옆에 있던 직원이 부축했습니다. 대기실 고객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극적인 반전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희태가 무릎을 꿇고 싶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저희가 다랬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김만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심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 1월 인출을 요청했었죠. 지금이라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제 1월기 아닙니다. 김만수가 정성배를 바라봤어요. 5천억 원을 모두 인출하겠습니다. 이 말에 은행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요. 정성보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천억 전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모든 계좌에서 전부 빼세요. 박희태가 절망한 표정으로 매달렸어요. 회장님 다시 생각해 보시죠. 제발. 하지만 김만수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진짜 반전이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초라한 노인이 은행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 고객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배가 즉시 본사에 연락을 취했어요. 네, 김만수 회장께서 5천억 원 전액 인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즉시 임원진 긴급회에 소집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정성배가 김만수에게 보고했어요.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럼 됐네요. 김만수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박희태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싶어 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망설였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는 아까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만수의 단호한 답변에 박희태가 절망했어요.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몰랐다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겁니까? 김만수가 정성배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줬어요. 최현진은 이미 울음을 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김만수의 질문에 최현지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김만수가 대기실을 둘러봤어요. 정사요. 고객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까 비웠던 고객들이 부끄러워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잘못했어요. 한쪽이 사과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김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정성배가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만수에게 말했어요. 인출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김만수의 승인에 정성배가 즉시 처리에 들어갔어요. 회장님, 5천억 원을 어느 은행으로 이체해야 하시겠습니까? 한국은행으로. 네, 알겠습니다. 정성배가 컴퓨터에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박희태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어요. 회장님, 저를 해고하셔도 됩니다. 대신 예금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될까요? 예금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김만수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다만 이런 식의 고객은 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박희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5천억이 빠지면 은행이 어떻게 되지?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어. 우리 일자리가 위험하겠어. 불안감이 은행 전체로 퍼져갔어요. 정성배가 작업을 진행하며 말했어요. 첫 번째 계좌 1,000억 원 이체에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계좌 1,000억 원 이체에 진행 중입니다. 실시간으로 거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김만수는 박수라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이제 가실 거예요?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박수라가 할아버지 팔짱을 기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소라야, 사람은 언제나 예의를 지켜야 해. 네, 할아버지 배웠어요. 김재호가 차키를 준비했어요. 회장님 이동하시겠습니까? 그래, 가자. 김만수가 은행을 향해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최은지와 박희태가 절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만수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은행을 나섰어요. 초라한 노인으로 들어왔지만 진짜 거문로서 나가고 있었어요. 참교육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은행 안은 충격과 후회로 가득했어요. 한순간의 물에 함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집부터 경제 뉴스가 속보를 전했어요. 대한은 중앙지점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대량 인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이는 어제 발생한 무례한 고객은 대가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가의 충격파가 휩쓸었어요. 대한은 근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대한은 주가가 20% 하락한 상태입니다. 유동성 위기 우려로 투자자들이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투자자들이 일제히 매도 주문을 내고 있었습니다. 35% 하락했습니다. 하한가 근처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패닉 상태였어요. 대한은 본사의 실은 비상 상황이었어요. 5천억이 한 번에 빠져나갔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지점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네. 임원들이 모여 대체 회의를 열었지만 표족한 수가 없었어요. 김 회장을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 5천억이 빠지면 유동성이 위험하다. 다른 예금주들까지 불안해하면 어떡하나? 불안감이 임원들 사이에서도 퍼져갔어요. 중앙지점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 지점장님, 어떻게 5천억 예금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고객은 배 매뉴얼은 제대로 되어 있었나요?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하셨나요? 바깥에는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셨나요? 기자들의 추궁이 계속됐어요. 최은지는 출근도 못하고 집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남편이 위로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어요. 여보, 다른 은행으로 이직하면 돼. 5천억 사건의 그 직원이라고 다 알려졌전데 어디서 받아주겠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끝났어. 완전히 끝났다고. 최은지는 자신의 경솔한 말을 후회했어요. 은행 고객들 사이에서도 어제 일이 화제가 됐어요. 우리가 참 잘못했네. 진짜 대부자였을 줄이야. 5천억이라니 겉무드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온라인에서도 사건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5천억 할아버지의 완벽한 복수 은행 직원의 갑질 응징. 겉무스부에 속은 직원들 동영상과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댓글들이 폭주했어요. 진짜 속 시원하네. 5천억이면 진짜 대부자 내 직원들 자업자 어르신을 그따위로 대하면 완전 통쾌하다. 여론은 완전히 김만수 편이었어요. 본사 임원들이 김만수를 만나러 갔어요.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지만 김재호가 문전박대했어요. 회장님께서 면담을 거절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미 기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임원들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40% 하락 50% 하락 하은가 도달 하루 만에 시가 총액이 반토막 났어요. 다른 예금주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금도 안전한가 5천억이 한 번에 빠져나갔다는데 혹시 은행이 망하는 건 아닐까? 예금 인출러시가 시작될 조짐이 보였어요. 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팔았을 텐데 경영진이 뭘 했나? 고객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했어요. 무례한 응대가 부른 5천억 사태 한마디가 은행을 흔들었.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 예의의 힘을 보여준 사건 대안은 사건은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다른 은행들도 직원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리 은행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고객은 언제나 소중히 대해야 한다. VIP 고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자. 전 금융업계가 긴장했어요. 박희태와 최은지는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즉시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은행 전체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김만수의 조용한 복수는 완벽했어. 말 한마디 거칠게 하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5천억 원 인출로 은행이 위기가 시작됐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김만수는 새로운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기는 어때 보이세요? 점사 박수라가 물었어요. 깔끔해 보이는구나. 직원들 태도도 좋아 보여요. 두 사람이 은행에 들어섰어요. 로비가 밝고 태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김만수의 나이를 보고 더욱 공손하게 되었습니다. 예금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직원이 의자를 권했어요. 자연스럽고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타이, 고맙습니다. 김만수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박수라도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예금하시려고 하세요? 5천억 원입니다. 직원이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당황하지 않고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VIP 고객 담당자를 모셔오겠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직접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지점장 이동훈입니다. 김만수, 어떻게 저희 은행을 찾아주셨는지 영광입니다. 지점장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했어요. 김만수의 옷차림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분이 참 친절하시네요. 고객님을 소중히 모시는 것이 저희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금 개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과정이 정중하고 친절했어요. 김만수가 만족해 있습니다. 은행을 나오면서 박수라가 말했어. 할아버지, 여기는 정말 다르네요. 사람 대접을 제대로 하니까 그렇지 처음부터 예의 바르게 대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야. 긴만과 흐뭇해했어요. 그 사이 대한은행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 5천억 원 인출 사건 이후 다른 대형 예금주들도 불안했어요. 나도 예금을 빼야겠어. 은행이 불안해 보여. 다른 곳으로 옮기자 연쇄 인출이 이어졌어요. 결국 대한은행은 유동성 위기에 몰렸어요. 긴급 자금 조달이 이르합니다. 한국은 행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경영진이 비상대책을 세웠지만 쉽지 않았어요. 바깥에는 다른 은행의 이력서를 넣었지만 범범이 거절당했어요. 5천억 사건의 그 지점장이시죠? 네, 하지만 그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렵습니다. 어느 은행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결국 금융업계를 떠나야 했지만 최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이럴 게 있으면 난 억망장자다. 자신이 한 그 말이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았어요. 5천억 사건의 당사자로 유명해진 탓에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직종으로 전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만수는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 박수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기분이 어떠세요? 훈련하다. 정말 통쾌했어요. 5천억을 한 번에 빼버리다니. 소라야,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 김만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럼 뭐가 목적이었어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야. 교훈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박수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사람에 대한 예의가 가장 중요한 거야. 김만수의 말에 박수라가 깊이 공감했어요. 할아버지께 많이 배웠어요. 너는 원래 착한 아이야. 할아버지와 소녀가 따뜻하게 대화했어요. 김만수의 이야기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자. 누구든 예의를 지켜야 하자.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히 금융업계에서는 직원 교육을 대폭 강화했어요. 고객은 누구든 소중히 대해야 하나. 긴 모습에 속지 말자. 예의가 가장 기본이다. VIP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하자. 김만수 사건은 서비스 개선의 계기가 됐어. 몇 달 후 김만수는 조용한 일상을 즐기고 있었어요. 박수라가 대학원 과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할아버지, 금융업 과제인데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과제인데 고객 관계 관리와 은행 경영에 관한 거예요. 김만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거 라면 좋은 사례가 있지. 정말요. 네, 할아버지 이야기 말이야. 박수라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야기를 쓰면 어받을 것 같아요. 성서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해.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김지호가 차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김재호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주인이 평온해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만수는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대한은행 경영 정상화 노 새로운 고객 서비스 시스템 도입, 직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 기사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라가 차를 가져왔어요. 할아버지 차 드세요. 고마워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뭐 5천억 빼신 거예요.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김만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전혀 후회 안 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텐데. 소라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이제 사람의 도리야. 박수라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해요. 나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하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김만수가 소녀를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소라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도 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알겠어요.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 네, 꼭 기억할게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박수라가 깊이 감동했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김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천억 원을 포기하며 전한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를 보여줬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존엄성, 예의의 중요성, 겸손함의 가치 이런 것들이 진짜 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만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박수라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능, 잘 잤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 좋아요. 할아버지와 소녀의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가 시작됐어요. 김만수는 더 이상 복수나 처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의와 존중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김만수의 이야기는 그렇게 조용히 마무리됐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오래도록 사람들 마음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교만한 자들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상대방의 각성에 있다는 것을. 김만수는 이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소리가 아닌 침묵으로, 초란 노인의 모습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으로 끝났어요. 박소라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평생 존경할 거예요. 소라야, 너도 그런 사람이 되거라. 네, 꼭 그렇게 할게요. 6개월이 지났어요. 김만수의 5천억 인출 사건은 금융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한은행은 결국 다른 금융그룹에 인수됐어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며 직원 교육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중하게 응대하세요. 신임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강조했어요. 김만수는 그날 박소라와 함께 시내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연히 예전 대하는 중앙지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예전 그 은행이에요. 박소라가 가리켰어요.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김만수가 잠시 멈춰서 바라봤어요. 은행 앞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고객 서비스 1위 은행, 모든 고객을 가족처럼. 김만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변했구나. 그때 은행에서 한 여성이 나왔어요. 최은지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어. 최은지가 김만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김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최은지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만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다른 일하고 계신가요? 네,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최은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김만수의 의외의 반응에 최은지가 놀랐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그때 정말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최은지가 눈물을 긁어렸어요. 지금 후회도 소용없어요. 앞으로 조심하시면 돼요. 김만수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최은지가 깊이 인사했어요.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예의를 지키세요. 네, 꼭 명심하겠어요. 김만수와 박수라가 걸어갔어. 최은지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카페로 돌아가는 길에 최은지는 생각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 같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텐데 카페에 도착해서 동료에게 말했어요. 언니 방금 그분을 만났어요. 뭐니 꼭 어천억 할아버지요. 동료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떠셨어? 생각보다 너무 따뜻하셨어요. 다행이네. 나 정말 바보 같았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최은지가 진심으로 후회했어요. 이제 나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지. 앞으로는 절대 그러그리 않을 거예요. 최은지가 결심했어요. 한편 김만수와 박수라는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최은지 씨한테 너무 착하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박수라가 물었어요. 소라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심했잖아요.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러자니 김만수가 소녀를 바라봤어요. 복수는 끝이 없어. 용서할 때 진짜 끝이 나는 거야. 박수라가 할아버지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세요. 나도 잘못 때는 그렇지 못했어. 어떻게 변하게 되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너그러 올 때라는 걸. 김만수의 말에 박수라가 깊이 공감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김재호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오늘 좋은 일 하셨습니다. 뭘 용서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김재호도 감동받았나 봐요. 재호야, 사람은 모두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네, 배우겠습니다. 집안에서 박수라가 할아버지께 차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니? 용서하는 마음이. 그래, 그게 제일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거야. 저도 할아버지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넌 이미 충분히 착해. 할아버지와 소녀의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날 밤 김만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최은지를 다시 만났다. 많이 달라져 있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내가 5천억을 인출한 건 복수가 아니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다. 이제 그 교훈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다. 소라가 오늘 많이 배웠다고 내가 보여준 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금만수는 마음이 평온했어요. 더 이상 화나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깨우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김만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정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